잠시 후 오후 5시부터 취약계층의 긴급재난지원금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앞으로 일반 국민들은 언제 어떤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지급 기준이 될 가구수 결정 방식도 궁금합니다. 박연비 경제평론가와 함께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평론가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박연비 평론가님 네. 재난지원금 받으시면 네. 기부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는 기부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네. 세대주 입장을 좀 물어봐야겠네요. 알겠습니다. 저는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 받아서 네. 바로 쓰겠습니다. 그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네. 꼭 기부뿐만 아니라요. 네. 오늘부터 이제 아까 5시부터 네. 긴급지원금이 현금으로 지급이 되는데 우선 현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는 사람, 이게 기초생활수급자죠. 어떤 분들입니까? 네, 가구주뿐만 아니라 이제 전원, 세대 구성원 전원이 수급 대상자인 분들, 전국 가구 수로 치면 280만 가구 정도 되고요. 네. 특히 이 가운데에서 기존에 부채 탕감이 안 돼서 통장에 압류돼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25만 가구 정도 되는데 이분들에게도 압류가 방지되는 전용 통장으로 입금이 됩니다. 그래서 이 돈은 혹여 빚이 있더라도 빼앗길 걱정 없이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이분들은 현금 지급이 되는데 네. 나머지 국민들은 이제 5월 11일부터 순차적으로 신청을 하시면 카드 충전을 해주거나 네. 아니면 지역사랑 상품권 혹은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 현금을 받는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말씀하신 가구수 전체가 수급 대상이 된다는 거죠. 가구 중에서 한 명만 아니면 못 받는. 네, 280만 가구는 따로 신청하실 필요 없고요. 그 전용 통장으로 원래 받으시던 통장이 있거든요. 예. 뭐 장애인 연금 수급 가구도 마찬가지고요. 그쪽으로 나라에서 입금을 해드립니다. 근데 이런 분들은 이제 이렇게 다 들어온다고 했지만 자동적으로 네. 아까 이제 11일과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 온라인 신청 힘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노인이나 장애인들 그분들은 어떻게 해요? 일단 나눠서 생각을 네. 해보시면 5월 11일부터 온라인으로 내가 사용하는 신용카드 등의 충전을 받겠다 이런 분들은 직접 온라인으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게 신용카드사의 홈페이지. 네, 그렇죠? 네. 세대주가 사용하는 신용카드사의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되고 만약에 이런 작업들이 너무 어렵다, 네. 복잡하다 이런 분들은 5월 18일부터 그 주민센터로 가셔도 되고요. 네. 전화로 물어보셔도 됩니다. 전화 행정안전부에 해당하는 사이트로 물어보셔도 되고 네. 복지부에 관련 전화번호로 물어보셔도 되는데요. 아마 연결이 좀 수월치는 않을 테니까 어르신들 가운데 좀 답답하신 분들은 현장에 나가보시는 방법이 좀 빠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11일은 카드사의 홈페이지 신청할 네, 수 온라인으로 있고 신청하시고 은행에 가서 또 신청할 수 있잖아요. 18일부터는. 그렇죠. 네. 그리고 주민센터에도 18일 날 직접 네. 가서. 근데 본인이 세대주가 아니어도 주민센터에 가면 대리 신청도 가능한 거죠. 지금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렇고요. 지금 세대주를 중심으로 조회 신청은 기본적으로 세대주를 중심으로 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특별한 사정, 노인이거나 아니면 장애인이셔서 본인이 가기 아주 어려운 경우가 아니면 세대주가 가시는 게 제일 빠릅니다. 네. 온라인으로 조회하시는 것도 세대주의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로그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런데 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아서 네. 현금으로 받은 경우 취약계층은 문제가 없겠지만 이제 선불카드라든지 신용카드 또 지역사랑 상품권으로는 쓸 수 없는 것이 있잖아요. 어떤 것들이요? 일단 연매출이 10억 원이 넘어가는 가맹점은 안 됩니다. 대표적으로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몰 이런 것들 들 수 있는데요. 네. 이쪽에서는 사용하실 수가 없지만 동네에서 그 카드 단말기가 설치돼 있는 작은 가게들은 뭐 제한 없이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예. 지방에서 한때 이런 논란이 있었어요. 농협 하나로마트의 경우에는 네. 대부분의 경우에 연매출이 10억 원이 넘어가는 넘죠. 점포인데 농촌에서는 이분들이 농자재를 거기서 사셔야 되는데 사용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정부에서 좀 조정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다른 지역의 경우에는 백화점, 대형마트는 안 된다는 점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번에 우리가 이제 마스크 살 때도 상당히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도 마스크처럼 오부제가 되는 거죠? 네.
어떻게 1, 됩니까? 2, 3, 4, 5, 6, 7, 8, 9, 10 저희가 마스크 구매할 때 그 순서대로 하셨잖아요. 네. 1과 6이 월요일 이런 순서대로 하셨는데 이번에는 대상이 훨씬 많을 거 아닙니까? 한 번에 몰리는 대상이. 그래서 조회 신청 모두 1, 2, 3, 4, 5, 6, 7, 8, 9, 10 지금 저희 그래픽 보여드리는 것처럼 월, 화, 수, 목, 금 순서를 지키셔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마스크도 주말에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구매하실 할 수 수 있고, 있잖아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 만약에 1976년생이 세대주다 네. 하면 월요일에 신청 조회가 가능하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여튼 긴급 재난 지원금은 전 국민이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문제가 됐었는데 뭐 자가 격리를 이탈한 국민을 제외하자라든지 뭐 그게 좀 이런 정보 받는 고민거리였죠. 거죠. 네. 네. 자가격리 이탈자의 경우에는 행정 비용이 늘어나게 하고 수많은 네. 사람들을 감염 위험에 놓이게 했는데 네. 이 사람들도 줘야 되느냐. 근데 뿐만 아니라 탈세한 사람들 네. 그리고 기결수이든 미결수이든 법을 어겨서 수감 중인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까지 줘야 하느냐 논란이 많았거든요. 정부 안에서도 이거 가지고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전 국민에게 지급한다는 대원칙에 따라서 그와 무관하게 준다. 그 수용자들의 경우에는 사실 상품권 이런 것들 사용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현금으로만 지급하자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결론이 얘기가 아니죠? 있었는데 네. 수용자들은 그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무리를 일으킨 사람인데 네. 그런 특혜를 줄 필요가 있느냐. 예외 없이 그 신용카드의 어떤 충전이나 현금이 아닌 그 선불카드 등의 방식으로 지급을 하기로 했고요. 네. 자가격리 이탈자 굉장히 말이 많았습니다만 네, 그렇죠. 일단 구분 없이 지급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또 탈세한 사람들의 경우에도 일단 다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현금 지급이 시작이 됐는데 이건 뭐 현금이야 뭐 사용 제한이 없겠지만 네. 이 선불카드나 체크카드의 경우에는 8월 말, 8월 31일까지만 써야 되는 거죠. 네. 그 시간을 왜 그렇게 예. 짧게 두었느냐. 아마도 실질적으로 지급이 돼서 사용하시는 데까지 한 석 달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네. 그거 왜 그렇게 했느냐면 우리가 1분기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1.4% 역성장이었습니다. 네. 상황이 그만큼 좋지 않아서 지급되는 게 긴급 재난 지원금이잖아요. 네. 그렇다면 긴급하게 드릴 테니까 긴급하게 쓰라는 얘기예요. 네. 2분기 GDP는 아마 마이너스 1.4%보다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1분기에는 우리의 주요 교역 상대국 중에 중국 빼고 다른 네. 나라들은 본격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시작하기 전이거든요. 네. 그런데 유럽, 미국, 일본 등등 모두가 셧다운이 시작된 게 2분기니까 네. 아마도 2분기 성장률은 크게 추락할 거고 이걸 좀 막아보자는 게 긴급 재난 지원금이기 때문에 시한을 정해두고 반드시 이때 안에 쓰셔야 되고요. 이때 안에 안 쓰시면 잔액은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이제 기부 처리되는 거죠. 네. 그런데 종이로 된 지역사랑 상품권은 8월 말까지 꼭 안 써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아마 보통 지역사랑 상품권, 상품권의 경우는 몇 년씩 네. 사용하실 사용할 수 수 있는 있게 조례겠죠? 유통기한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번 거는 아마 그 처리되는 방식이 좀 다를 아, 거예요. 네. 별도의 형태로 그 유통기한이 찍혀서 아마 지급이 될 겁니다. 꼭 8월 말까지 네. 써야만 되는 거고요. 또 가구수 이제 결정할 때 네. 이제 3월 29일 기준이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뭐 출생했거나 또는 혼인을 했거나 네. 또는 이혼을 했거나에 따라서 가구가 많이 달라지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합니까? 일단 4월 안에 태어나는 아이들은 추가로 그 이의 신청 기간에 우리 가구원이 달라졌다라고 네. 신고를 하시면 만약에 3월 29일까지는 네. 둘이 살다가 네. 4월에 아기가 태어났다. 그럼 3인 가구가 되잖아요. 네. 주민센터 가셔서 말씀하시면 한 명이 더 추가된 걸로 처리를 해드리고요. 그 전에 가구원이 있었는데 3월 30일 0시 이후에 사망하셨다. 네. 그러면 이분은 제외하고 제외하고. 지급이 됩니다. 어. 이혼의 경우에는 당연히 가구가 분리되는 네. 거기 때문에 별도 가구로 처리가 되는데 이건 본인이 알려주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가서 이의 신청을 이의 신청을 하시면 하고. 정리가 되는 거고요. 네. 다만 같은 집에서 같은 건강보험 아래 묶여 있는데 사는 데만 다르다. 네. 이런 경우에는 별도 가구로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게 굉장히 중요한 게 네. 이제 긴급재난지원금 1인 가구 40만 원에서 4인 가구 100만 원 기준으로 지급이 되는데 가구수 결정에 따라 다르잖아요. 네. 그런데 자녀가
제가 지방에 이제 그 세대주인데 아버지가 서울에 있어요. 지방 근무를 네. 하시고, 네. 자녀는 서울에 있는데 네. 주소가 달라요. 네. 근데 그 자녀가 피부양자, 그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들어가 있다. 그러면 아버지 건강보험에 자녀가 얹혀 있는 상태라는 말씀이죠. 주소는 달라요. 네. 그 주소는 사실 큰 의미는 없고요. 이 경우에는 엄마, 아빠, 자녀 한 가구로 봅니다. 그 자녀가 별도로 직장에 다니면서 주소도 다르고 건강보험을 따로 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달라지는데요. 아버지가 건강보험을 내고 아내와 아버지와 자녀가 한 건강보험 아래 묶여 있다 이러면 한 가구로 보는데요. 네. 반면에 이제 노부모가 지역에 따로 사시면서 건강보험만 자녀 앞으로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 이 경우에는 별도 세대로 봅니다. 사실상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고 같은 가구 단위로 생활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비록 건강보험상에 피부양자로 돼 있지만 네. 노부모는 경제 주체가 달리 본다 이거죠. 그렇죠. 자녀와 보통 달리.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부모님은 뭐 경북에 사시는데 우리는 서울에 살아요. 이런 네.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그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을 영원으로 봐서 네. 그 가구원 수에 따라 별도로 지급이 됩니다. 그 굉장히 달라질 것 같은데 네. 지역별로 이 긴급 재난지원금이 다를 수도 있는 거죠. 이거 그렇죠.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네. 그 예를 들어서 경기도의 특정 시 혹은 군에 산다 하시면 정부에서 지급하는 100만 원 이외에 적게는 수십만 원, 많게는 100만 원 이상을 더 받으실 수가 있어요. 지역별로 취급하게 되는 여러 가지 그 지자체 단위의 지원금이 있잖아요. 8대2로 나눠서 지자체가 부담해야 되는 몫만 주는 데도 있고 네. 그런 거 상관없이 우리가 주겠다는 돈 다 준다 이런 지역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4인 가구 기준으로 봐도 네. 지역에 따라서는 수백만 원이 차이 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기준이 다양해서 일률적으로 어디 사시면 얼마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여튼 지자체의 재난지원금과 이 정부가 주는 거에 중복이 가능하다. 네.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이 재난지원금을 저처럼 소비하고 싶은 사람 말고 우리 박연미 평론가처럼 네. 또 혹시 기부할 수도 있을 텐데 기부하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기부하시고 싶은 분들은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1번, 신청하지 않으시면 가장 간단하고요. 2번, 받으신 다음에 기부 의사를 밝히시면 됩니다. 네. 이때에도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전액을 기부하실 수도 있고 일부만 기부하실 수도 있고요. 네. 세 번째는 이 기한 안에 어떤 의사도 밝히지 않으시고 그냥 기한이 지나가 버리면 자동으로 기부 의사를 밝히시는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리고 기부를 하게 되면 뭐 세액공제 혜택이 네. 어느 정도 있게 됩니까? 기부액의 16.5%를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는데요. 16.5%. 네, 이번 연도 아니더라도 이 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그 10년 안에 언제든지 그 해당 금액을 세액공제 받으실 수가 그러니까 있습니다. 올해나 내년에 세금을 낼 수 없을 정도로 소득이 없는 사람도 나중에 한 10년 정도 사이에 네. 세금을 한번 내게 되면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받으셔서 네. 지역에서 열심히 써주시는 게 네. 본인이나 지역에 더 좋지 않을까 싶네요. 네. 네. 상당히 좀 복잡한 아까 가구수 구성은 네. 뭐 좀 복잡한데 이런 걸 자세히 알려주는 정보 사이트가 뭐가 있어요? 네. 긴급재난지원금.kr 네. 그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네. 바로 접속이 되고요. 네. 이 조회해 보실 수 있는 날짜도 아까 오부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세대주의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컴퓨터로 접속을 하셔야 되고요. 이것도 공인인증서가 필요한가요? 네, 공인인증서, 세대주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고요. 세대주의 출생 그 연도에 따라서 신청조회 가능한 날이 달라지니까 오부제 중에 어느 요일에 해당되는지 들어가 보셔야 되고 현재까지 모바일을 통해서는 확인이 안 됩니다. 모바일을 PC를 통해서 안 돼요? 통해서 들어가셔야 돼요. 네. 이 모바일이 대중화되는데 왜 모바일을 아직 준비를 못했을까요? 그게 좀 네. 여러 가지 뭐 인프라의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네. 제가 방송 직전에 확인을 해보니 모바일 접속은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건 빨리 좀 그 보완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이런 긴급재난지원금이 나오니까 이것도 스미싱이 또 기성을 부린다는데 이건 또 뭡니까? 이게 네. 그 문자 메시지나 아니면 그 예. 뭐 SNS 등을 통해서 이걸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현금을 드린다든가 네. 아니면 여기에 개인정보를 입력하시면 지급이 된다든가 네. 이런 방식으로 그 URL이 온다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런 식으로 지급해드리지 않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정부 지원금의 경우에는
본인이 신청을 하지 않으면 수급할 권리가 사라지고 소급해서 지급하지 않거든요. 네. 그런데 굉장히 친절하게 저렇게 일일이 보내줄 여력이 없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이게 전국 모든 가구에 지급이 되는 거잖아요. 네. 내가 여기다가 클릭 한 번 했다고 일사천리로 되면 좋겠지만 네. 사실 이 행정 업무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본인 인증 과정도 필요하니까요. URL을 함부로 누르시면 개인정보만 쏙 뽑아간다는 점, 그리고 특히 계좌 정보 같은 것들은 절대 입력하시면 안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자에 네. 인터넷 주소 링크가 없다. 있는 네. 거는 이건 문제가 있다. 절대 누르면 그렇게 안 된다. 해드리지 그런 거죠? 않습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됐습니다. 지금까지 긴급 재난지원에 관해서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